아무리 화제가 되는 TV 시리즈들이 쏟아져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TV 시리즈는 시트콤 프렌즈입니다. 대사를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여전히 집안일이나 단순 노동을 할 때는 프렌즈를 다시 틀어놓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이 프렌즈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프렌즈 시즌 전편을 DVD로 구입했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로 자주 보게 되면서 몇 년 전에 가지고 있던 DVD를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결국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TV 시리즈를 볼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죠. So I guess this is it. Yeah. 프렌즈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영화와 TV 시리즈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유명한 작품들을 검색해 봤는데요. 전세계 관객들이 뽑은 역대 영화 1위 쇼생크 탈출은 분명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호빗을 비롯한 반지의 제왕 전편 시리즈도 그렇고요. 매트릭스 시리즈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분명 예전에는 볼 수 있었던 영화들이 조금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적이라 느꼈던 점은 이런 영화와 TV 시리즈들이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계정이라 해도 어느 나라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쇼생크 탈출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 역시 일본과 호주에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계기가 된 프렌즈 역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여전히 10개 시즌 전체가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전세계 스트리밍이라 생각했던 기생충은 캐나다, 홍콩, 필리핀, 태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5개 국가에서밖에 볼 수 없고요. 더 신기한 부분은 미국 영화인 메멘토, 일본 영화인 데스노트, 대만 TV 시리즈 상견니는 자국에서는 스트리밍되지 않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총 6,688개의 작품을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데요. 작품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로 6,198개, 가장 많은 나라는 체코로 8,254개의 작품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같은 계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접속했을 때 체코보다 1,500개나 되는 작품을 볼 수 없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넷플릭스 작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오늘의 스폰서 서프샤크 VPN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100개가 넘는 국가의 3,200개 이상의 초고속 서버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 상관없이 어떤 영화와 시리즈도 끊김없이 깨끗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VPN은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IP 주소를 숨겨서 안전한 비공개 연결을 보장하기 때문에 각종 광고나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저장해둔 국가로 빠른 연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곧바로 연결되고요. 다른 지역을 원할 때는 100여 개의 국가를 간단한 검색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으로 PC 전체의 VPN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브라우저에서만 VPN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구독으로 여러 대 PC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타블렛 등 숫자 제한 없이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를 100% 활용하려면 이 서프샤크 VPN이 필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빨강도깨비 채널 전용으로 발급된 프로모션 코드 레드문스토로 접속하시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24개월을 구독하시면 5개월 추가 이용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프로모션 코드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서프샤크 VPN으로 접속하셔서 넷플릭스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없어진 줄 알았던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지금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Whoa. Quite the sellout.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있던 영화들이 사라지고 나라마다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게 돈 때문입니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 방영권을 비롯해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심지어 시청하는 기기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권리를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 나라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각 국가별 시청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국가를 조합해서 콘텐츠의 권리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런칭 초반에는 국가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시청 패턴의 빅데이터가 점점 쌓여가게 되면서 비용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국가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가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영권 자체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넷플릭스의 마블 시리즈를 들 수 있는데요. 데어데블을 시작으로 TV용 어벤져스로 불렸던 디펜더스까지 총 6개의 마블 시리즈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마블의 모기업인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하면서 이 시리즈들의 방영권을 모두 회수해서 이제는 넷플릭스가 아닌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죠. HBO 역시 자사의 대표적인 시리즈를 할 수 있는 웨스트월드를 더 이상 HBO 맥스에서 스트리밍하지 않습니다. HBO의 모기업인 워너브로더스가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는 웨스트월드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채널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오펜하이머를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블루레이로 소정할 것을 당부했었는데요. Hold it in your hand and see the artwork and the posters and have the names. It's it's a real thing.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화 목록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이 영화의 직접적인 구매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손에 잡을 수 있는 블루레이를 집안 어딘가에 보관해 놨을 때 진정으로 영화를 소장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죠.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 이런 디지털 구독의 허망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의 딸은 태블릿으로 프렌즈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마지막 한 회만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휴가 중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중요한 스포일러라서 이유를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지구에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되고 전자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마지막 회 하나만을 보지 못해서 애가 타던 딸은 피난을 떠난 이웃집 벙커에서 DVD 컬렉션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기에 프렌즈의 마지막 회 DVD가 있었던 거죠. 리모컨에는 선명하게 넷플릭스 바로가기 버튼이 보이지만 이제는 구닥다리로 취급받던 DVD의 플레이 버튼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작품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경제 논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모든 작품들이 사라질 수도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DVD와 블루레이가 출시되지 않는 영화들이 속속 늘어나면서 조만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오게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 나만의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은 영영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